주거 공간 활용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크게 효율적인 주거 공간 구성 방안과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을 살펴볼게요. 여러분의 방에 가구를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까요? 우선 출입문의 위치는 여기네요. 여닫이 문이라 문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해요. 다음으로 방의 전체 조명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필요해요. 물론 가구가 스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야 불을 켤 수 있어요. 침대가 있다면 바닥에 침구를 깔 필요가 없어서 편하겠네요. 방이 작고 나 혼자 사용한다면 작은 크기의 침대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침대는 크기가 큰 가구 중의 하나이므로 방에서 가장 먼저 배치하는 가구에 속해요. 벽 쪽에 붙여서 배치한다면 공간 활용에 유리하겠네요. 다음으로 나는 학생이므로 책상과 의자가 필요해요. 책상의 크기도 방의 크기에 맞추면 됩니다. 공간 활용을 위해 책을 올려줄 선반을 책상 위 빈 벽에 설치할게요. 아직도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취향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방은 방을 사용하는 사람의 상황과 취향에 맞게 꾸며야 하므로 각 개인마다 원하는 바는 다를 거예요. 나에게 알맞은 주거 공간 활용법을 이번 수업을 통해 배워봅시다. 먼저 주거 공간의 구역화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한 주거 공간을 묶어서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거 공간을 구역화하면 사생활이 필요한 공간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는 곳과 발생하지 않는 곳을 분리하여서 휴식을 취하는 공간에 유리하며 동선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동선은 말 그대로 움직이는 선으로 작업 공간을 직선으로 짧게 하고 동선에 방해되지 않게 가구를 배치한다면 작업을 하는데 수월합니다. 주거 공간은 크게 4가지로 구역화합니다. 공동생활 공간에는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거실과 식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식사실이 부엌과 붙어 있지만 그림 속 만화 영화에서 보듯이 식사실은 차를 마시며 대화를 하거나 책을 읽는 공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 공간은 가족이 다 함께 사용하므로 주로 집의 중심부에 햇볕이 잘 드는 곳에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생활 공간으로는 침실과 서재가 있고 사생활이 보호되며 소음이 적은 곳이 수면이나 개인 작업을 하기에 좋습니다. 가사 작업 공간으로는 부엌과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부엌은 가족의 식사를 만드는 곳이고 다용도실은 세탁을 하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마지막으로 생리위생 공간은 대소변을 보거나 몸을 청결하게 하기 위한 공간으로 화장실과 욕실이 있습니다. 공간의 다목적 활용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LDK는 리빙, 다이닝, 키친으로 거실, 식당, 부엌이 트여있는 형태입니다. 원룸과 같이 좁은 공간에 효율적입니다. 가벽은 영어로 fake wall으로 그림과 같이 TV 뒤쪽의 공간을 분리하여서 다른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티션도 칸막이처럼 공간을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사진 속의 사무실용 파티션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파티션이 있습니다. 가구로도 공간을 분리합니다. 그림의 예시처럼 옷장으로 침실과 탈의실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한옥은 그림과 같이 보료에 누우면 침실이 되고 탁상에 책을 놓으면 서재 겸 공부방, 식사상을 가져와서 식사를 하면 식당이 되는
다목적 활용의 효율적인 공간입니다. 주거 공간의 효율을 위해 공간의 입체적 활용법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벽과 기둥 사이 좁은 공간을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으로 꾸밀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구를 그림과 같이 하나의 침대가 들어갈 공간에 2층 침대를 설치하고 1층 침대의 옆부분을 책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화 해리포터에 나온 해리포터의 방처럼 계단 아래 공간을 꼭 방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용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정돈과 수납을 잘한다면 필요한 물건을 찾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가사 업무도 능률적일 것입니다. 또한 주거 공간 활용에도 유리하고 집이 깨끗해지며 물건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어 같은 물건을 또 사는 것과 같이 필요없는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효율적으로 정리, 수납하려면 물건을 넣고 꺼내기 쉬워야 합니다. 사용 빈도와 사용 장소를 고려해 물건을 보관해야 합니다. 물건은 사용 후 제자리에 두어서 필요시 꺼내기 쉽도록 하며 사용자의 키를 고려해 어린이의 물건은 아래쪽에, 성인의 물건은 그보다 위쪽에 보관해야 합니다. 사용 빈도와 무게에 따른 수납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기 두 학생의 옆에 수납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의 키보다 높은 가장 위의 공간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가벼운 물건을 둡니다. 그 아래 학생들의 머리 높이 공간에는 자주 사용하는 가벼운 물건을 두고 그 아래에 학생들의 손 높이 공간에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물건을 두고 가장 아래에는 자주 사용하지 않고 무거운 물건을 둡니다. 가구는 휴식, 수납, 작업을 편리하게 하는 데 사용합니다. 가구의 배치는 동선에 영향을 주므로 가족의 생활을 고려하여 가구를 배치해야 합니다. 다목적 가구는 다기능 가구라고도 하며 하나의 가구가 여러 용도를 겸합니다. 예시로 그림과 같이 1인용 소파이면서 책장의 역할을 하는 가구가 있습니다. 붙박이식 가구는 건물에 붙어서 박혀있는 형태로 바닥부터 천장까지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동식 가구는 우리 학교 과학실의 책상과 의자처럼 이동이 가능하여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립식 가구는 부품을 조립하고 해체 가능하여 배송하기에 유리합니다. 접이식 가구는 사용하지 않을 때 접어서 수납할 수 있기 때문에 보관이 편리합니다. 가구를 배치할 때는 큰 가구부터 벽면에 붙여 배치하며 가구로 창이나 문을 막아서 통풍이나 방해 출입을 방해하면 좋지 않습니다. 방의 크기에 따라 가구의 크기와 가구의 수를 결정하고 콘센트나 스위치를 가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구나 서랍을 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의 두 번째 주제인 가족 생활에 적합한 주거 공간은 가족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주거 공간이 달라집니다. 이때 고려할 것으로는 가족의 형태, 가족 구성원의 수, 가족 구성원의 요구 등이 있습니다. 확대 가족은 3세대 이상이 거주하므로 세대를 분리하여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림과 같이 출입구를 달리하여 조부모의 공간을 분리하였다가 필요시 내부 통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전 가족이 함께 모이는 가족 공동 공간을 중심에 배치하고 가족 구성원의 수가 많으므로 주거 공간의 크기가 넓고 생리위생 공간이 2 이상인 편이 생활에 유리합니다. 핵가족은 자녀의 수, 연령, 성별 등에 따라 필요한 침실의 수가 달라집니다. 무자녀 가족이나 유아기의 자녀만 있다면 방이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자녀가 커가며 자녀의 개인 생활 공간이 필요해집니다. 만약 자녀가 둘인데 성별이 같다면 하나의 침실을 자녀가 함께 사용해도 되지만 성별이 다르다면 각자의 침실이 필요합니다. 예시의 평면도와 같이 최소한 3개의 방이 있는 주거를 부부 침실, 성별이 다른 자녀의 각자 침실로 공간을 구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독신 가족은 가족 구성원이 1명이므로 큰 공간이 필요하지 않아 생활과 주거 관리가 편리한 원룸의 형태가 좋습니다. 노인 가족은 노부부만 거주하므로 노화된 신체를 고려하여 안전하면서도 관리가 편리한 소형 주택이 좋습니다. 자녀의 방문을 대비해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여유 공간이 있는 편이 좋고 모든 사람이 사용에 불편함이 없는 유니버셜 주거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속의 집은 문턱이 없어 방을 출입할 때 안전합니다. 이외에도 욕실 바닥을 미끄럽지 않게 하거나 변기나 욕조에 안전 손잡이가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더 나아가는 성장 중심 평가에 반영할 질문을 드립니다. 성적에 반영하지 않고 어떠한 생각을 가진 학생인지 기술과정 수업을 통해 생각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기 위한 것이니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단, 본인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기록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JY 선생님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양시에서 인기가요 라디오로 도착한 가족의 사연입니다. 제 방의 가구는 침대, 책상, 의자, 책장, 옷장이 있어요. 제 꿈은 컴퓨터 프로그래머이고 저는 방에서 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 작업을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의 방 구조를 변경할 때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연 속 주인공의 방에서 어느 부분을 변경하면 좋을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방 꾸미기 활동을 통해 나의 생활공간 구조에 대한 나의 생각은 어떻게 변화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기술 단원으로 넘어가서 수송기술 시스템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다음 기술과정 수업도 어디 가요? 인기 가요? 모두 안녕!